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고민 사연을 저한테 보내주신 메일을 읽고 그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민을 제가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고민 같은데 많은 분들이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이런 전세의 재계약을 앞두고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그럼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성배 대표님. 구독자 1만 명일 때부터 항상 좋은 정보 잘 구독하면서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20만 명이 넘는 유튜버가 되셨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항상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많은 분들,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34살에 결혼 3년차 신혼부부이고 저희 부부에게는 어린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전세 계약이 만기가 내년인 2021년 6월입니다. 내 집이 없다 보니 이래저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요새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집주인이 들어오면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다행히 저희 집주인분께서는 집에 들어와 사실 계획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전셋집에 입주한 것은 2017년 6월이고 2019년에 한 번 더 전세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집주인분께서는 좋으셔서 연장할 때 추가 금액 없이 연장을 하였습니다. 즉 이번에 계약 연장을 하면 똑같은 집에 6년간 살게 되는 것이죠. 집주인분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연을 읽어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입자분, 구독자분도 굉장히 좋으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세 계약을 연장을 하면서 6년 동안 지금 이제 살게 되면서 이제 그 감사한 마음을 집주인분한테 가지고 계신 거고, 이 집주인분 같은 경우도 좋으신 분 같아요. 이제 2017년 6월에서 2019년도에 전세 재계약을 했을 때 통상적으로는 전세 재계약 시점에 인플레이션만큼 물가 상승률이 있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의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갔죠. 전세 가격이. 그러다 보면은 올라간 전세 가격만큼 전세 계약을 하는 게 통상적이고 그게 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집주인 입장에서도 만약에 1,000만 원이라도 전세 계약을 올릴 수 있다면 올려서 계약을 하고 그 1,000만 원의 돈을 어차피 보면은 전세금이지만 무이자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다른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곳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전세 재계약 시 이제 그 시세에 맞게 재계약 금액을 올리는 것이 맞는데, 이 집주인 분께서도 다행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신혼부부이고 하니까 이 신혼부부들이 그래도 뭐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지 않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신혼에 살았을 때, 전세를 살았을 때 그 전세 기간에 그 집주인 분께서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그 전세금 올리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분 같아요. 이분 그 집주인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인분께 연락이 왔는데 주인분께서 전세 보증금 5%를 올리고 2년 계약을 할지 아니면 나갈지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후에는 전세금을 시세대로 맞게 받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많은 고민이 됩니다. 제 마음에 있는 불안감은 이제 2년 후에 시세에 맞춰 계약을 할 시점에는 저희에게는 둘째 계획도 있기 때문에 이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년 후에 전세 물량이 직장 근처에 서울에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 지금 최대 고민은 현재 사는 집에 계약금 5%를 더 지불하고 2년의 시간을 유예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집에서 이사를 해서 향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4년의 시간을 전세로 벌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자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그 임대차 3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세를 주는 그 주택에 대해서
이제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만약에 5%만 연장을 하게 되면은 세입자가 그거를 선택하게 되면은 뭐 저는 선택권이 없죠. 5%의 그 전세금을 올려가지고 계약을 하면 되고,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시대대로 맞춰서 그냥 전세 계약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2021년 내년 6월이 전세 만기인데, 그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만약에 쓰게 되면은 이제 그 전월세 상한제에 의해서 5%의 금액까지밖에 올리지를 못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세 금액은 얼마라고 정확히 써주지는 않으셨는데 5%의 금액만 더 주면은 2년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독자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이 됐을 때 5%를 올려주고 2년을 더 살 건지, 아니면은 내년 6월에 그냥 시세대로 맞춰가지고 계약을 하면서 4년 동안을 더 유예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사연을 제가 들으면서는 저 역시도 많은 고민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내년에 만기가 됐을 때 그냥 5% 계약금을 주고 연장하셔라 라고 얘기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향후에 이 분이 고민하시는 것은 향후에 전세 물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인허가 물량도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공급되는 물량도 많이 지금 작죠. 많이 작은 상태에서 신축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실입주의 그런 거주 조건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의 신축 수요의 그런 물량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전세 물량으로 이제는 전세 물량으로 나와주지 않을 가능성이 100%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전세가 많이 줄어들고 향후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택적 대안, 두 가지 대안 중에 5%를 올리고 2년을 유예한 다음에 2년 동안을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세 계약을 할지, 아니면 내년에 6월에 아예 신규로 계약을 해서 4년 동안, 물론 그 중간에 2년 있다가 또 5%의 상한을 맞춰서 재계약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4년 동안에 이제 저렴한 금액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벌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분의 그 뭐 재테크의 마인드라든가 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선, 시각 같은 것들은 이제 올바르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부분의 그 생각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제가 굉장히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남은 사연을 다 읽어보고 제 그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항상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관점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데, 지금의 전월세 난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정말 판단이 안 섭니다. 2년 후에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에는 서울 시내에 남아있는 전세 물량은 씨가 마를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2년 뒤 전세가 없어 월세라도 구하면 좋으련만 월세도 못 구해서 어린 아이들이 있을 집이 없을까 하는 공포심에 매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심정입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귀한 고견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처음에는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계속 보니까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의 순간인 것 같아요. 만약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 구독자분도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자금 여력에 따라서 좀 틀려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첫 번째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굳이 2년 있다가 2021년 6월에 만기가 됐을 때 5%만 주고 2년 더 연장하면 되는데, 굳이 뭐 많은 금액을 주면서 다시 재계약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향후의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전세 가격이 오를 거라는 그런 견해가 굉장히 강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좀 내가 돈을 좀 많이 준다고 5%가 아닌 내년 시점에 전세 가격에 맞춰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많은 2년의 시간,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분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또 많은 사람들을 대변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다면, 우선은 자금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자금 여력이 좀 있다, 그리고
주택을 사는 그 시점이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신혼부부이고 이제 뭐 세계 최초 주택에 대한 특별 공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주택을 지금 살려고 하지 않고 전세를 이렇게 연장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있고 또 지금 자녀가 한 명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한 명 더 낳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전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려고 하는 그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금 여력이 만약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현 시점에 맞춰 가지고 전세 계약을 하고 좀 많이 다소 올랐긴 하지만 그리고 4년의 시간을 버는 것도 하나의 그 시간을 버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여져요. 하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은 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전세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대다수의 자본이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 금액 자체도 이제는 전세가 내 자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전세의 금액에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많은 돈을 내면서까지 전세 계약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전세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5% 상한을 정해서 재계약을 하면서 2년을 유예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분같이 만약에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자금에 대한 여력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향후에 그런 전세 물량이 급감되고 서울에 대한 그런 내가 거주해야 되는 여건이 강한 분들이라면 지금 현 시점에 맞춰가지고 전세 계약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은 이 집주인분하고 한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좀 더 이 집주인분 생각도 지금 두려운 거예요. 이 세입자분도 지금 두렵죠. 왜냐면은 2년 있다가 그 내년에 2021년에 재계약을 했을 때 5% 주고 계약을 한 다음에 향후에 그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까봐 이분 같은 경우에도 두려운 건데 집주인분 같은 경우도 두려운 거예요. 어떤 게 두렵냐면 나는 그렇게 많이 이 신혼부부들한테 전세금을 받을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임대차 3법이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서 4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내가 2년이 되면은 전세 가격을 올릴 수 있었는데 4년 동안 전세 가격을 못 올린다는 그런 불안한 심리, 두려움이 발동을 한 겁니다. 이 집주인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일부 이 집주인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시점, 내년에 계약을 하게 되면은 5%만 주고 계약을 하면 되겠죠. 5%만 주고 2년을 계약을 유예할 수가 있는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내년이 되면 6년 동안 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닐 거라고 이제 추측이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저 같으면은 내년 이제 그 계약을 하는 시점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현 시점에서 집주인분하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을 주셨을 때 이제 우리도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고 6년 동안 이제 내년이 되면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히 살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전세금을 당연히 올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5%가 아닌 우리는 여기서 지금 4년 정도 더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5%밖에 올리지 못하지만은 그 전월세 상한제에 의해서 이 전월세 상한제가 아닌 신규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면서 현 시세대로 저희가 다 맞춰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산 게 감사하니까는 현 시세대로 전세금을 좀 올려서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된다면 뭐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계약을 재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가격을 올려가지고 재계약하면은 그 재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다시 4년 동안에 그 2년을 살고 2년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의 집에서 살기 때문에 이사를 한다거나 그런 이사 비용 같은 것들이 들지 않을 거라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주인분께서도 이렇게 세입자가 먼저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일부 그 생각하는 그런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제가 임대인 입장에서도 만약에 세입자가 있는데 이 반대의 입장에서 내가 신혼부부 세입자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세입자가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세에 대해서 현저하게 낮게 얘기를 한다면 안 되겠지만은 시세에 준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상황 시세에 준해가지고 뭐 조금 본인들의 상황을 좀 봐달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수긍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집주인이 지금 불안하고 있는 이런 상황의 심리들을 좀 해소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분하고 사전에 미리 말씀을 하셔서 다시 신규 임대차 계약서를 전세 계약을 다시 작성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내년이 됐을 때 임대인분하고 이제 신규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거, 2년을 유예하지 않고 다시 시세에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계약을 작성하면은 4년 정도 이제 시간을 벌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주인분하고 상의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제가 임차인분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은 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돈을 조금 얹어 줘서 전세금의 상향 부분 정도를 이제 내년이 되거나 지금 현 상황에서라도 뭐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까 내년 시점이 돼가지고 좀 올려주면서 계약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금의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그냥 흘려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당장 받아들이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년이면은 굉장히 먼 얘기고, 그리고 굳이 5%만 줘도 될 거를 계약갱신 청구권을 할 때 굳이 다시 신규 계약을 하면서 뭐 억이 넘는, 몇 천만 원이 넘는 그런 돈을 주면서 신규로 계약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분이 이제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를 것 같다는 표현을 한 것처럼 향후에 서울의 전세 물량, 서울에 꼭 거주해야 되는데 전세 물량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주거 안정의 불안이 올 수 있는 시기에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인이 이제 전세를 살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전세 재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전월세 상한제에 의해서 5%밖에 올리지 못하고 2년 유예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향후에 그 뒤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뒤에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그 전세 계약의 완료 시점이 되었다면은 무조건 5%의 금액을 상향해가지고 2년을 늘릴 것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이분처럼 4년을 유예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게 나한테 현명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전세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임차인뿐만이 아니라 임대인분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왜냐면 내가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자금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대출을 갚거나 이렇게 자금 계획을 세워 놓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혼란스럽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의 현 상황에 맞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정말 이 부분이 저는 좀 가슴이 좀 아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이 없어가지고 아이집이 살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공포심.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그 일을 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변에 있는 이런 정책이나 이런 사회 기반의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자꾸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못 하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자꾸 외곽지로 밀려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빨리 입안이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택 공급을 많이 하고 대출을 완화시키고 하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정말 빨리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간들이 점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 시간들이 점점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전세에 대한 부분들,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제 생각을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 시간에 이 전세 계약의 고통을 받으면서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끔 정부의 시스템들이 개선이 되고 빨리 구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연은 제 대답이 조언이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을 공유해 봤고, 전세를 앞두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가지고 2년을 유예하기보다는 이렇게 재계약을 하면서 4년을 더 유예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 또는 전세로 일정 기간 내가 살아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기간을 확보해야 되는 분들은. 그러면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조언은 참고만 하시고 많은 분들이 전세 걱정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리고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많이 힘드신데 힘내시고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